자, 오늘 검찰 개혁 이슈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한 15분 정도 여러분들께 얘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조블쇼와 그 조스공장과 조블쇼의 이제 커넥션에 대해서 뭐 제가 누차 이제 그 의혹을 제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커넥션이 그 출연진 커넥션이죠. 그 아침에 이제 뉴스공장에 출연한 출연진이 저녁 때가 되면은 이제 오후가 되면은 조블쇼에 출연을 해요. 출연진을 이제 서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제 이제 뉴스공장에 이게 이제 딱 얘네들 그 패턴이 보여요. 김어준이 일단은 이제 지령을 내립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지령을 내렸죠. 이 정부안을 공격해라. 정부안은 이제 검찰을 되살리는 아니다. 뭐 이런 선동을 하면서 김어준이 금요일에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 월요일쯤에 그 관계된 정치인들이 출연을 해요. 뉴스공장에. 바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전문가들이 겹치고 뭐 변호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출연을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이제 이 아젠다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아젠다를 이제 쭉 끌고 갑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김어준이 이제 지령을 던지고 월요일에는 원래 추미애 김용민이 출연을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추미애 김용민이 이 검찰개혁 관련해서 가장 민주당에서 지금 태클을 걸고 있는 앞장서고 있는 털레반의 뭐 그 여의도 사령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추미애 김용민이 오전에 뉴스공장에 출연을 하고 이러려고 이제 계획을 해놓은 거야. 그런데 이제 추미애가 분위기 보니까 그 사이에 대통령께서 이제 SNS에 글을 쓴 거예요. 야, 이거 뭐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검찰개혁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된다라는 SNS 글을 쓰셨죠. 그럼 주말 사이에 이제 판이 확 뒤집혔어요. 이거 대통령의 뜻이구나. 그동안은 이제 김민석 총리, 정성호 장관, 봉욱 민정수석을 공격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직접 SNS에 글을 써서 의견을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민심이 확 바뀐 거지. 이거 대통령의 뜻이구나, 정부안이.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가 뭐 저도 이제 바로 그날 그 일요일이죠. 토요일 일요일 방송 때 털미애라고 엄청나게 깠습니다. 추미애를. 네가 법사당이냐, 법사당이 상원이냐 이러면서 엄청나게 깠잖아요. 근데 추미애가 지금 이제 경기지사 후보로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에서 뉴스공장에 출연을 하면 진짜 땡큐죠. 판이 완전히 바뀌는 거지 이제. 한준호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추미애도 바보는 아니니까 어제 뉴스공장을 나가면 이제 본인이 죽는다라는 걸 안 것 같아. 그래서 뉴스공장에 추미애하고 김용민이 출연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캔슬이 됩니다. 취소가 돼요. 그런데 재밌는 건 2시에 있는 매불쇼에 김용민은 출연을 했어. 추미애는 눈치 보느냐고 출연을 안 했는데 아마도 원래 계획은 오전에 추미애 김용민이 출연을 하고 뉴스공장에 오후에는 매불쇼에 또 추미애 김용민이 출연을 하는 이렇게 스케줄을 잡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작전을 짠 거야. 그리고 어제는 뭐 한인섭인가 뭐 법률 전문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또 조블쇼 나가가지고 막 또 털어주잖아요. 그죠? 그다음 박은정 나오고 이렇게 선수들을 공유를 해가지고 여론몰이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한 팀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체육은 뭐 내가 조블쇼가 아니라고 빡빡 우기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 두 회사가 다른 회사인데 출연진이 똑같은 사람이 같은 날 나와서 똑같은 이슈를 다루냐고.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지. 김어준 뭐 뻔하잖아요. 뭐 봉지 오늘 보세요. 오늘 아침에 그 장인수가 뉴스공장 나와가지고 사고 치고 바로 오후에 장인수가 또 매불쇼 나왔죠. 근데 매불쇼 나와가지고는 그 얘기를 못 하더라고. 제가 봤어. 지켜봤어요. 그 얘기를 하나 못 하나. 하면은 이제 완전히 들통이 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오전에 그 사고를 치고 욕을 많이 먹으니까 장인수가 매불쇼 나와가지고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군데를 족바들, 문조털레들이 장악을 하고 뉴스공장하고 매불쇼하고 그러니까 조스공장이 맞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움직이잖아.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냐고. KBS하고 MBC하고 자 KBS에서 방송을 하면 MBC에서 받아서 합니까?
MBC에서 방송을 하면 SBS에서 받아서 하냐고요. 저 그런 꼴이잖아 완전히.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돼 있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출연진을 바로 당일날 공유를 해가지고 여론몰이를 확 해버리는 거야 이것들이. 그리고 여기에 제일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박은정이잖아. 박은정이. 박은정이 거의 뭐 매일 나와가지고 조블쇼 한번 나가고 뉴스공장 조스공장 나가고 여기 나가고 저기 나가고 하면서 박은정이 이제 빽빽대는 소리 때문에 솔직히 박은정은 방송 부적격자예요. 박은정 같은 캐릭터는 그 사람의 뭐 그 직이나 내용을 다 떠나서 목소리 때문에 방송에 나오면 안 돼요. 왜? 방송에 저런 목소리로 나오게 되면 시청자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박은정이 아무리 내공이 좋고 뭐 내용이 좋아도 저런 경우는 방송에서 출연 안 시킵니다. 이게 내가 박은정이 미워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박은정은 방송용이 아니에요. 아니 일단 스트레스를 주잖아 목소리로. 근데 그런 방송 부적격자를 그렇다고 무슨 뭐 마스크가 무슨 대단한 것도 아니고 비주얼 면에서건 오디오 면에서건 이거는 방송에 대단히 적합하지 않은 그런 캐릭터야. 근데 굳이 뉴스공장하고 조블쇼하고 조스공장에서 박은정을 그렇게 짝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하여튼 박은정이 뭐 박은정만 그러는 건 아니지만은 조국당 전체가 지금 반정부 투정에 앞장을 서고 있어요. 앞장을 서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박은정이 그 전위 투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조국당이 농성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박은정이 뭐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걸 좀 잠깐 한번 들어보고 갈게요. 여러분 좀 힘들어도 잠 깨는 차원에서 지금 이제 슬슬 졸음이 올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잠 깨는 차원에서 박은정 영상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불가역적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개혁의 원칙과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998년 김대중 정부는 검찰제도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법조비리 근절을 개혁의 최일선에 세웠습니다. 2003년 참여정부는 총장과 검사를 하나로 잇는 검사동일체 조항을 검찰청법에서 삭제하는 데 성공했지만 대검 중수부를 견제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와 경찰 수사권 독립을 목표로 한 개혁은 검찰 카르텔의 장벽 앞에 무산된 바 있습니다. 2022년 1차 검경수사권 조정 역시 정치검찰을 해체하고 올바른 형사사법 절차로 전환해야 한다는 민주진보 진영 모든 시민의 간절한 염원이자 그 꿈에 조금은 다가간 개혁이었습니다. 그렇게 민주진보 정권은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개혁을 완수해 갔습니다. 검찰개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조작수사와 답정려 기소로 점철되는 정치검찰 권력과 무려 30년 동안 치열하고 처절하게 싸워온 민주진보 진영 시민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검찰개혁은 여의도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검찰 권력 앞에 좌절하고 분노해야만 했던 시민들이 끝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민주진보 진영의 깃발인 검찰개혁을 끝내 완성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겨울 응원봉 시위에 동참했던 수많은 시민들이 염원하는 검찰개혁의 정신과 그 정신으로 완성된 빛의 혁명의 의미를 가슴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그것은 주권자를 대표하고 민생을 대변하는 시민의 대표로서 마땅히 해야 할 공적 책임이자 주권자의 권력 의지일 것입니다. 최근 민주시민 모두가 간절히 바라온 개혁이 무산되지 않을지 검찰에게 다시 칼을 쥐어준 미완의 개혁과 실패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지 우려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개혁의 원칙과 초심을 되새겨야 할 순간입니다.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생전 말씀처럼 민주진보 시민들은 단 한 번도 검찰개혁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 소명과 시대정신 앞에 검찰개혁을 당당하게 완수해야 합니다. 원칙 앞에 타협하지 않고 올바른 검찰개혁을 완수하는데 힘을 모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잠이 확 깨시죠? 야심한 밤에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끝까지 방송을
함께 해주시기를 염원하는 차원에서 영상 특별히 길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신이 이제 돌아오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본인이 이제 검찰개혁의 뭐 전위투사인 것처럼 그런 뭐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박은정 남편 이종근 변호사법 위반 입건 전 종결. 지금 이제 검사들은 절대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 보안 수사권도 안 된다. 보안 수사 요구권도 안 된다. 검찰들은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박은정이 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박은정 남편이 입건 전에 수사가 종결이 됐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자 2020년부터 21년까지 대검 형사부장을 지내면서 V 글로벌 코인 사건을 현장 지휘를 했다. 이 V 글로벌 사건은 가상화폐 V캐시에 투자를 하면 30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회원 5만여 명에게 2조 8천억 원을 가로챈 사기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지휘했던 사람이 이종근, 이종근 그 박은정의 남편이 이 글로벌 V코인 사건 2조 8천억을 헤쳐먹은 이 사기 사건을 지휘했던 사람이에요. 지휘. 근데 이 사람이 검찰 퇴직 후에 이 사기 사건 관련자를 변호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어. 지가 지휘했던 사건을 지가 변론을 하는 참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법조윤리협의회가 재작년 11월에 이 변호사를 사건 수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를 했고 이후 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수서경찰서로 보냈어요. 법조윤리협의회니까 법조인들이겠죠? 법조인들이 볼 때 이 수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 거야. 어느 정도 법률적 검토를 한 거죠. 법률적 검토를 해서 뭐 현직 의원의 남편을 수사를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중앙지검은 이걸 수서경찰서로 보냈는데 자 지난해 6월 같은 의혹에 대한 별도 진정서를 접수하고 8개월여 만인 지난달 경찰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경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뭐 아직은 수사를 할 수가 있죠.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검찰 개혁 법안들이 다 통과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수사 가능한데 박은정이 주장대로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를 해버리면 이거 끝나는 거잖아요. 이 사건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사건? 아니 보안 수사권을 폐지를 해버리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려버리면 이제 끝난 거잖아. 뭐 이걸 원하는 거야? 이걸 원해가지고 보안 수사권 폐지하자고 그 난리를 치는 겁니까? 누가 봐도 이상한 사건이죠 이거는. 그리고 누가 봐도 이상한 거는 그 사건을 지휘했던 사람이 변호사가 돼가지고 그 사건을 또 변론을 하는. 그리고 이거 뭐 정관이죠. 누가 봐도 정관 아닙니까? 그래갖고 수십억 원의 40억 원인가요? 수임료를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 지금. 정관 예우 본인은 싹 받고 후배들은 그냥 다 조져버리자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법조윤리협의회 이건 법률 전문가들이 수사를 의뢰했는데 어느 정도 법률적 검토도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찰에서 그냥 덮어버렸어. 경찰이 덮어버린 거 아닙니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라는 건. 그리고 재작년 11월에 수사가 의뢰됐는데 이게 지금 8개월도 넘은 거 아니에요? 재작년 11월이면 이제 뭐 경찰로 넘어간 건 이제 8개월이겠죠. 그죠? 그러면은 1년이 훌쩍 넘어가지고 이제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어. 이것도 이상하네. 아니 제가 그 서영교한테 고발당한 게 작년 12월이에요. 작년 12월에 제가 서영교한테 고발을 당했는데 그 사실 별 사건도 아니잖아. 뭐 중요한 사건도 아니고. 그런데 12월에 고발을 당했는데 그게 어디다 고발을 했냐면은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을 했어. 그 여의도에 이제 관할이 여의도니까 영등포 경찰서가 그 여의도를 관할하고 있으니까
그 서영교 의원실에서 저를 여의도에다가 고발을 했더라고요. 아, 영등포 경찰서에다가 고발을 했더라고. 근데 이제 그 요즘에 수사를 그 피의자 지역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등포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가평 경찰서로 이첩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2월에 영등포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를 했는데 영등포 경찰서에서 이걸 가평 경찰서로 보내야 돼요. 가평 경찰서로 보내가지고 가평 경찰서에 제가 출석을 해서 수사를 받아야 돼. 그러면은 이것도 보내는데도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가평 경찰서로 넘어오는데. 그 시간이 또 필요하고 또 가평 경찰서에서 저한테 또 출석 요구를 해가지고 제가 또 출두를 하고 뭐 이런 또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 그런데 이게 제가 2월 초에 지난달 초에 가평 경찰서로 넘어왔어요. 넘어와가지고 2월 초에 출석을 하라고 출석 통보가 왔어. 2월 초에. 그러니까 한 달 조금 넘게 걸린 거예요. 한 달 조금 넘게 걸려가지고 제가 출석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뭐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오늘 이제 나간 거죠. 오늘 나간 거야. 근데 저거 1년 넘게 수사를 합니까? 그거부터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저는 얘네들이 검찰개혁 이슈를 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이제 공격하다 못해 김어준이는 가짜뉴스까지 만들어서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들하고 뭔가 딜을 한 것처럼 사기질까지 쳐가지고 여론 선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봐요. 그거 여러분 그 디테일 가지고 논쟁을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숙고를 하고 토론을 해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셨고 충분히 숙고했어요. 한 2달 정도 당해서 의원총회를 5번인가 했다고 그러잖아. 의원총회를 5번 해가지고 충분히 숙고해서 결론을 내려가지고 민주당 당론으로 이번 수정안이 검찰개혁법 수정안이 나온 거예요. 예? 숙고할 만큼 했지. 그런데 추미애나 김용민이나 의원총회 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그 당론으로 이미 결정이 된 걸 본인들이 당보다 위에 있는 거죠. 갑자기 시비질을 하고. 그리고 조국당 보세요. 처음에는 조국이 작년만 하더라도요. 작년 9월 달에 조국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보안수사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조국이 입으로 한 얘기예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거는 그런 디테일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야. 법리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왜냐하면 작년에는 조국이 보안수사권 해야 된다. 보안수사권까지 폐지를 하면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언론 인터뷰에서 했어. 그 장윤선의 취재 스톱인가 나와가지고 보안수사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말을 바꾼 거야. 조국당 당론도 보안수사권 동의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지금 검찰개혁 가지고 얘네들이 검찰개혁을 뭐 잘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냥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재명 정부가 개혁을 잘 못하고 있다. 그 비난을 하기 위해서 시비를 거는 거야. 그리고 지들이 시비 건다고 안 바뀔 것도 알아요. 응? 대통령 뜻이 명백한데 바꾸겠어요? 근데 선거 앞두고 왜 이 지랄을 하냐면은 좀 조국당이 망하게 생겼잖아. 그래갖고 민주당 지지자들을 갈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른바 강성 지지층들이 조국당을 찍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짓거리를 한다는 거야. 저는 조국당을 찍도록 만들고 또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 쉽게 얘기하면 탈레반이죠. 탈레반들이 조국당 민주당이 아니라 탈레반들도 민주당을 찍어요. 지방선거 때는 당연히 조국당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뭐 얼마나 됩니까? 조국당 지지율이 뭐 2%도 안 나오는 상황인데 요즘에 뭐 0.8이라고 부르더만 1.8이라고 부르더라고 저기 조국당을. 그러니까 민주당 탈레반들조차도 지방선거를 가면은 조국당 안 찍는다는 거예요. 탈레반들조차도. 그러니까 이걸 갈라치는 거야 지금. 이거 봐라. 이재명 정부는 개혁을 안 한다. 진짜 개혁은 조국당이다. 이 프레임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갈라치기를 하는 거야. 이재명 정부는 이현주 등등 중도 보수주의자들이 장악을 해가지고 개혁을 배신을 하고 진짜 개혁하는 정당은 우리 쇄빙선 조국당이다. 이거 해봐도 제가 볼 때는 되지도 않는데 그냥 그거라도 해보는 거야 지금. 그거라도 해보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정청래 당대표 선거죠. 당대표 선거 때문에 또 탈레반들을 결집시키는 거예요. 최대한 결집시켜가지고 정청래를 찍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하고 선을 긋는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언급하기 전에는 계속 김민석 총리를 공격을 했어.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예상을 했어요.
지들이 지금 김민석 총리를 공격을 막 하고 있는데 결국 배우는 누구냐? 김민석의 배우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그 나중에 가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다. 근데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명팔이 안 하고 김어준이 벌어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재명 대통령하고 막 들이받아가지고 김어준이 동접자가 20만씩 나올 것 같아요? 그냥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해온 게 있으니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김어준이.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막 가는 거야. 어차피 죽은 몸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측면이 하나 있다. 이거는 이제 정략적 의도죠. 정략적 의도가 있고, 최근에는 저는 처음에는 이제 이런 정략적 의도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조금 생각이 바뀐 게 이게 너무 지나쳐요. 김어준이 조국이 대통령 안 되면 뭐 김어준이 망합니까? 정청래가 당대표 안 되면 뭐 김어준이 망해요? 닦아놓고, 아니 김어준이 아니 뭐 문재인 없으면은 뭐 물론 뭐 형님이니까 문재인을 잘 모셔야 되겠지만 친문들 없으면 김어준이 망해요? 김어준이 그냥 이재명 대통령한테 붙으면 돼요. 응? 본인이 유튜버를 하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 그죠? 그냥 매일 방송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찬양하고 이재명 대통령 만세. 나 문재인하고 손절했어요. 뭐 이러면서 명팔이 하면은 뭐 솔직히 김어준 먹고 사는데 뭐가 힘듭니까?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게 상식적이라는 거야. 제가 볼 때는 김어준이 처음에는 그래도 친문이니까 조국을 어떻게든 살려봐야 되겠다. 정청래를 어떻게든 살려봐야 되겠다. 우리 친문 진영을 내가 좀 살려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 근데 지금 합당이 무산된 이후에 공격을 너무 많이 받고 있잖아. 자칫하면 본인이 무너질 수도 있는데 서서히 무너지고도 있고 무너질 위험성이 있는 거야, 한 방에.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저 같으면은 김어준의 목적이 그냥 방송하면서 인기 끌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돈 잘 벌면 되잖아, 김어준이. 뭐 그거 말고 뭐 다른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명팔이를 하면 돼요. 지금이라도 내가 순간 잠깐 헷갈려가지고 제가 조국이랑 붙어 먹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짱인 것 같아요. 그러고 김민석 짱이에요. 정청래 뭐 머리에 든 것도 없고 너무 깽판치네. 합당도 못하고. 나 김민석 짱이에요. 정청래 짱이에요. 정성호 사랑해요. 이래 방송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뭐 정권 바뀌면은 정권 바뀌는 게 아니라 또 차기 뭐 대통령이 나오면은 또 그쪽으로 붙으면 되잖아. 그러면은 김어준은 뭐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 벌어먹고 살 수가 있잖아. 아니 왜 이렇게 무리한 짓을 하냐 이거예요. 저는 가짜뉴스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재명 대통령한테 붙으면 될 일이잖아. 근데 굳이 막 장인수, 봉지욱 이런 애들까지 막 끌어들여가지고 가짜뉴스까지 만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공격했다가 역풍 맞아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완전히 망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미련하게 저럴까?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머리가 돈 게 아니면 이해가 안 돼요. 진짜 과대망상이나 정신분열이 아니라면은 저런 어리석은 짓을 할 리가 없지.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보다 어리석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것 같아요. 얘네들이 무서운 것 같아요. 무서운 것 같아요. 김어준뿐만 아니라 문재인, 유시민, 조국 등등 친문들이 검찰 캐비넷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 검찰을 이번에 완전히 무력화시키지 못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언젠간 검찰을 이용해서 본인들에게 보복을 하거나 아니면은 본인들을 제거하려고 친문 세력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숨 걸고 지금 검찰 수사권을 막아야 되는 거지. 봉화혁명님, 꽝님, 총리께 충원을 한 것을 총리를 깐다고 생각하고 총리 지지 철회라는 등 총리가 쎄하다는 등 헛소리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털레발인 듯합니다. 우리 구독자들은 그럴 리가 없지요. 차단 바랍니다. 예. 그럼 털레반이지 그거는. 여기서 왜 김민석을 깝니까? 김민석 총리 잘하라고 제가 응원해드린 건데. 응? 털레반은 꺼져 씨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쟤네들이 목숨 걸고 지금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저런 주장을 하면서 이런 발악을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뭐 비판적인 의견을 좀 얘기를 했다고. 그럼 비판도 아니죠. 예, 그 김민석 총리가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또 김민석 총리를 비난을 하는 이런 또 리박스쿨이 있는 것 같아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예, 뉴스공장이나 보세요. 예. 자, 오늘은 자, 여기까지 보내드리고요. 네, 내일은 이제 하루 쉽니다. 예, 하루 쉬는데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상당히 걱정이 되네요. 아무튼 뭐 저도 쉬어가면서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하루 쉬고 저는 목요일 밤 10시에 뭐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김어준이 노는 꼴을 보니까 저는 김어준이 망하지는 않지 않겠나. 뭐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좀 줄어들기는 해도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털박스쿨 그게 정답이네. 예. 토룩스쿨? 털보스쿨. 네, 털보스쿨이구나. 망하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망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김어준이 망하면 나는 어떡하지? 뭘 벌어먹고 살죠? 큰일 났네. 김어준 파이팅! 김어준 망하면 안 돼요. 김어준 씨. 계속 버티고 해야 저도 방송을 할 거 아니야. 힘내기 바랍니다, 김어준 씨. 예. 저한테 계속 컨텐츠를 제공해줘야 돼요.